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종료되었고요.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081.84포인트 가리켰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2.02포인트, 0.1%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616.58포인트 가리켰고요. 0.63포인트, 0.1%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자,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흘 만에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닷새 만에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 폭이 오늘 장에는 조금 컸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가 들어왔고요. 2,617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가운데 외국인 나홀로 매도하면서 외국인은 166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현재 코스피가 이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출발점에서 특히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그 궤적을 같이 하면서 올라왔다면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므로 더욱더 코스피의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거죠. 최근 코스피가 정체된 것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부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심상치 않죠. 물론 오늘은 순매수했습니다만은 현재 2월달 들어서 그들의 매도 규모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전일까지 6,50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그 주 매도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만 5,680억, 또 SK하이닉스만 또 3,150억, 합계해서 근 9,000억 원을 매도했다는 거죠.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인들조차 사실상은 순매수입니다. 어쨌든 이 두 대형주의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었다 하는 것. 그것은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현재 그런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것 뿐인데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업황에 의존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한 것이 이제 외국계 기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UBS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심도 높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현재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공급자 우위의 상황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해서 외국인들의 그런 판단은 기존 판단에 근거한 단선적인 판단이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전략적 변화와 더불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된다면 그런 업황 의존도가 상당히 약화돼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로 본다면 오히려 이때가 기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보다 면밀한 판단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로 매도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미국 증시가 다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재 개편과 관련돼서 미국 경제 일반은 전반적으로 그 기대가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신흥시장, 미국의 수출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 세제 개편 내용, 감세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경 조정세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면세라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들어가고요. 미국 입장에서 수입 업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페널티에 가까운 그러한 세금이 좀 과정하게 부과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미국의 수출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부담이 되는 요인. 그와 관련돼서 뭐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현재 경직되게 사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 경계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탄핵 정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이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붙들기는 악재적 환경이라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지수는 당분간 현재 정체될 소지가 상당히 2100포인트 이하에서 정체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2014년, 2015년 당시 화려한 중소형주 랠리 장세와 어느 정도로 외형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죠. 당시에도 보면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본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만 유독 올라가지 못했죠. 지금이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닮아 있는 점은 당시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관련주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건데 지금도 약간 비슷합니다. 엔저가 심화되면서 그와 관련된 수출 관련주들이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외형상 좀 비슷하다 하는 관점도 중소형주 랠리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이 어느새 상당 기간 장기 소외됐다는 것이죠. 2015년 재작년입니다. 7월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월인데요. 그때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거의 꼼짝 못하고 계속 추세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태, 장기 소외에 대한 그런 반발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장기 소외됐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금리 인상이었다는 건데 최근 들어보면 미국 시장조차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악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시장에 대해서 또는 현재 성장주에 대해서 상당히 금리 인상은 부담이 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억제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고 한다면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환율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 추세적으로 거의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실제 일부분 내수 관련주들 거기에 화장품도 포함이 되고요. 식음료도 포함이 되죠. 그들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도 최근 중소형주의 부각 배경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에서 많이 기대했던 코스닥의 1월 효과는 없었죠. 들어서 그에 따른 보상 심리가 나올 수가 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순환매가 돌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도 또한 해당이 되고요. 또한 현재 지금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더욱더 대선 전국 정책 기대감이 한껏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 특별히 보면 바이오 산업이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성장 산업에 대한 경쟁적인 육성책 등이 제시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와 관련된 테마가 형성될 정책과 관련된 테마죠. 형성될 소지가 높고 또 일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에서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그에 해당이 되고요. 건조제 같은 경우는 한샘, 리바트가 현대리바트죠. 그리고 유통 분야에서 실적이 좋은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쇼핑도 좋게 나왔죠. BGF 리테일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GS 홈쇼핑도 좋게 나왔다는 거 그렇고 또 현재 말썽 많았던 바이오제약도 부분별로는 실적 좋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적자 크게 축소가 됐죠. 동국제약, 삼진제약이 좋게 나왔고요. 유한양행도 결코 나쁘게 나오지 않았죠. 그런 측면. 그리고 아직 실적이 충분히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식품 분야도 가격 인상과 원화 강세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랠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전 2014년, 15년과 같은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하게 많이 올라간 그러한 화려한 랠리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간 산업, 수출 산업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중소형주가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대형주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유효한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틈새적으로는 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중소형주들이 계속 이어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거. 가장 결정적으로는 펀드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하는 것에서 그 한 단면을 우리가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정책 구성, 포트폴리오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경기 민감주, 수출주, 수출 관련주에 대한 비중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운용 기조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펀드 매니저가 스스로 어떤 특정 종목, 특정 부자를 선택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액티브 형식으로 운용됐다가 지금은 현재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단순 패시브 펀드 쪽으로 기조가 좀 바뀌었다는 것도 그중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형주 펀드, 그동안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중소형주 펀드는 여전히 인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소형주 펀드조차도 최근에 환매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랠리가 어느 정도 유효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